안녕하세요. 페타킬 선생입니다. 입시 막설 의대 2,000명 증원 관련해서 이제 어떤 영향들이 있을지 좀 썰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그 의대 2,000명 늘리겠다라고 이제 발표하고 관련 영상을 찍었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2,000명을 다 늘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 늘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저 개인적으로는 뭐 그냥 협상 카드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늘렸어요. 진짜 늘렸고 뭐 이게 이제 뭐 정치적 뭐 어쨌든 사회적 어쨌든 이 복잡하게 연결돼 있는 문제라서 제가 이제 뭐 이거를 입체적으로 다루기는 좀 어렵고 입시 관련된 측면에서만 오늘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할게요. 이게 지금 되게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그 2,000명 늘리니까 대박 막 이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좀 이제 복잡하긴 한데 제가 이제 관전 포인트라든지 앞으로 좀 어떤 것들을 좀 주목해야 되는지 좀 입시에서 어떤 영향이 입시에서 영향을 어떤 부분에서 좀 잘 파악을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근데 제가 그 입시 관련해서 항상 말씀드릴 때 입시가 숫자 노름이 아니다. 물리학 법칙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이 말을 좀 자주 드리는데 2,000명이 한 번에 이렇게 늘었어요. 뭐 이렇게 늘린다니까 실제 하여튼 발표를 했으니까 늘리겠죠. 뭐 설마 또뭐 속았지 뭐 이러진 않겠죠. 근데 뭐 어쨌든 2,000명이 한 번에 늘어나는 거는 엄청난 영향은 맞습니다. 분명히. 매우 큰 영향이고 그래서 이제 많은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의대 진학이 쉬워지냐 이제 이게 제일 궁금하신 거잖아요. 아니면 뭐 의대가 아니더라도 뭐 그 주요 공대나 아니면 뭐 약대 뭐 다른 의학 계열 뭐 이런 거 좀 쉬워지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매우 관심사일 텐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입시 환경이 그대로예요. 그대로인 상태에서 2,000명만 늘어. 그러면 이거는 어느 정도 숫자 노름으로 해결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입시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제가 이 의대 증원 이야기 나오자마자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역 인재 비율이 중요하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지역 인재 비율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의대 2,000명 증원 관련해서도 어쨌든 뭐 지역 의료 체계 뭐 저쪽 이렇게 그게 가장 큰 명분이라고 하는 거 봤을 때는 어쨌든 이 지역 인재 비율이 더 줄어들 것 같지는 않고 늘어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를 좀 오늘 좀 정리를 좀 급하게 했어요. 급하게. 어제 발표가 났어요. 어제. 지금 방송 녹화 기준으로 어제 발표가 났고 제가 막 이런저런 할 일이 쓸데없이 할 일이 많아가지고 이게 하다가 이거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정리를 해보자. 우선은 이제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이걸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될까요? 요거부터 자 일단 제가 하나 때려보겠다. 자, 이거 보시면 그 의대 경쟁권에 있는 학생들, 제가 이제 항상 표현하죠. 의대 경쟁 가능한 학생들, 의대 경쟁이 불가능한 학생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의대 증원의 효과가 막 체감적으로 크다고 보긴 좀 어렵고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어쨌든 의대 경쟁 가능한 학생들도 얘네들이 수시로도 의대를 갈 수 있고 정시로도 의대를 갈 수 있는 그런 두 개의 무기를 다 가진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 수시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수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 상태에 있는 의대 경쟁자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2,000명이 아니라 나한테 주어진 인원이 얼마인지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올해 기준으로 2,000명 늘어나기 전 기준으로 올해 지금 교과 전형 선발 인원이 뭐 이렇게 제가 여기서 말하는 숫자는 한두 명 좀 틀릴 수 있습니다. 얘네들이 막 자꾸 조금씩 바꿔가지고 자 어쨌든 913명이에요 전체가 913명 그리고 종합 전형은 905명입니다. 교과 전형은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신 성적으로 그냥 뽑는 거고 종합 전형은 서류일 것 같으나 제가 봤을 때는 내신 성적이랑 학교 보고 뽑는 것 같아요. 학교 보고. 그 다음에 논술은 도박 중심이니까 제가 뺄게요. 정시는 이제 수능조사 가는 거죠. 이게 이제 1,089명 이렇게 있는데 수도권 학생들 기준으로는 지역 인재가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역 인재를 빼야 돼요. 이만큼을.
이만큼 이만큼 빼야 됩니다. 그러면 지역인재 학생들이 이게 다 자기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에 있는 학생들은 경상북도에 있는 의대에 지원할 때만 지역인재지, 뭐 충청도나 아니면 강원도 이런 데 지원할 때는 본인도 어쨌든 지역인재 자격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3천 명 조금 넘는 인원이 다 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주력하는 전형, 나는 수시냐 정시냐, 그 다음에 나는 수시에서 이거를 주로 노리고 준비를 하는지, 아니면 종합을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나는 수시가 아니라 수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지에서 또 지역 인재를 빼야 돼요. 그럼 이게 나의 쿼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것들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 몇 개만 정리했습니다. 대학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일단 몇 개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지금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좀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증원이 안 됐죠. 그러니까 성균관대는 경기 인천에 포함되어 있어서 물론 이제 뭐 기준이 뭐 모르겠어요. 네,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그냥 뭐 본과대학 설치 기준인 건지 아니면 뭐 수련병원 뭐 디테일한 건 뭐 기준은 뭐 알아서 보건복지부랑 교육부가 했을 거고, 어쨌든 성균관대는 이 서울이 아니라 지금 경기 인천으로 빠져가지고 돼 있어요. 어쨌든 지금 서울에 있는 의대들은 그 증원이 안 됐으니까 전체적으로 입결에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의대들이 일단 선호도가 일단 1순위라고 보는 게 맞으니까. 그러면 경기 인천에서 좀 주목할 만한 의대, 그 차각 의대 빼고 지금 성대, 아주대, 인하대, 인대. 자, 성대가 40명이에요 올해. 근데 얘네들이 지금 80명 증원을 해가지고 올해부터 120명을 뽑을 예정이네요. 야, 40명인데 야 이게 몇 배야? 3배가 늘었네. 초대박. 야 이제 나도 성대 의대 간다 이제.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냐 이거예요. 지금 올해 40명 선발 기준으로 성대는 교과 전형은 없습니다. 교과 전형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신을 아무리 잘 따든 어쨌든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종합 전형 25명 뽑죠. 논술 5명 뽑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도박의 영향을 그랬죠. 이거는 빼고 도박이라고 해서 뭐 그냥 아무 실력 없는 애가 쓴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능 10명 진짜 조금 뽑죠. 그죠? 그러면 이 증원이 어디 구간에서 일어나느냐를 봐야 돼요. 어디 구간에서. 우선은 교과 전형 같은 경우 없는데 야, 이 정도 늘렸으니까 우리도 이제 교과 전형을 만들자. 신설하자. 할지. 만약에 신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올 1등급 받는 학생들도 이제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어.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80명 중에 이 80명을 다 교과로 밀어넣을 일도 없고, 일단은 모르죠. 성대가 엄청 머리를 굴리고 있겠죠. 지금 교과 전형을 만드냐 마냐 만들 것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만들지 않을까요?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만든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인원을 배정할 것 같지는 않은데, 자, 어쨌든 이게 이제 저기서 교과 전형이 생기냐 안 생기냐 그리고 얼마나 늘어나냐. 그런데 교과 전형이 생긴다 하더라도 지금 이미 교과 전형으로 사실은 주요 의대라고 불리는 구간에서 인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성적이 막 크게 여유롭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늘어나겠죠. 반드시 이거는 늘어날 건데 이게 이제 몇 명이 늘느냐가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적당히 늘어나면 어쨌든 성균관대 종합 전형으로 의대를 진학하는 학생들과 학교들은 어느 정도 전 정해져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구간에서 그 학교에서 한 명 많이 늘렸다 그러면 2명 정도에게 조금 더 기회가 생기는 정도의 효과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대다수의 일반고 학생들이나 수능으로 가려는 애들 뭐 이런 애들은 대부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논술 설마 늘릴까요? 논술 설마. 네. 그 다음에 뭐 조금 늘릴 수 있는데 이건 뭐 어쨌든. 그 다음에 수능 같은 경우도 늘리겠죠. 수능 늘릴 텐데 수능을 늘리면 계속 말씀드리죠. 수시로 가려는 아이들은 수능을 몇 명 늘리든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수능으로 가겠다는 아이들한테는 분명히 좋은 소식이 맞아요. 저게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길 수도 있어요. 심리적 여유. 그리고 문제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환경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이렇게 늘어버린다. 그러면 분명히 입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데, 문제가
이 N반 수생 유인 효과가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이따가 또 알려드리겠지만 N반 수생 유인 효과가 뭐냐면, 야 성대가 이번에 정시를 만약에 지금 10명인데 한 30명 정도 이렇게 늘려서 한 40명 정도 뽑는다고 생각합시다. 그냥 3배가 늘어났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수능도 3배가 늘어나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냥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40명이잖아요. 40명이면 분명히 정시에 유의미한, 물론 이게 유의미하다는 게 되게 쉬워지는 건 아닙니다. 그 성대 의대 정도를 정시로 간이 많이 하는 아이들, 그 성적에 받는 아이들한테 유의미한 거지. 누구나 다 갈 수 있다는 건 아니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성대에서 저 정도로 늘려놨다. 그리고 뭐 아주대나 인하대도 어쨌든 수능 선발이 늘어날 거니까 그럼 이걸 세트로 묶어서,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지금 3학년 학생, 뭐 카이스트 3학년 학생, 이런 학생들, 반수 시기를 놓친 학생들이 분명히 야 이 정도면 다시 수능 쳐서 어 지금 3학년 학생들이 뭐 학종이나 교과를 써서 가는 건 거의 불가능하니까 수능을 야 이 정도 되려면 내가 한번 수능 쳐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할 거고, 그리고 아마 이 생각을 하면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작년 수능 문제를 풀어볼 텐데 아마 수학 문제를 풀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지금 그 3학년 혹은 그 이상 혹시 4학년 이런 학생들이 수능 쳤을 때보다 작년 수능은 매우 쉽거든요. 제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혹시 나도,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지방의대 아니면 뭐 약학 다른 의학 계열의 지금 재학생들도 야 이거 한번 더 해볼까 하는 생각. 안 그래도 지금 증원이 안 될 때도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이 증원의 효과는 분명히 엄청난 그 유인 효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다음에 요즘엔 직장인들도 뭐 때려치고, 그게 뭐 인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있으니까 이런 유인 효과. 그러면 결국에는 30명 이렇게 늘었는데 유인 효과 때문에 괜히 이게 경쟁자들만 더 불러 모으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무조건 더 쉬워진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아주대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비슷한 맥락이고, 자 예를 들어서 인하대가 지금 경기 인천 대학 중에서 교과 전형 선발을 계속 했었거든요. 12명씩. 그러면 일단은 이거 늘린다고 보고, 교과제는 늘린다고 보고, 작년 입학 결과 지금 어디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작년 입학 결과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2023학년도 입학 결과입니다. 작년 입학 결과는 아직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몰라요. 모릅니다. 비슷할 거예요 아마. 2023학년도 기준으로 1.12 평균이고 그 다음에 1.15가 평균인데, 평균 맞나? 제가 평균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게 거의 대부분 1등급을 맞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몇 명이 늘지는 잘 모르겠으나 뭐 그냥 한 3배 정도 늘려요. 예를 들어서 3배 정도 늘립시다. 3배 정도. 만약에 인하대가 3배를 늘리고 아주대 성균관대도 교과 전형을 신설해서 늘려주면 약간 유의미한 변화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의미한 변화가 뭐냐면 내신 성적 좋은 아이들 이제 의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내신이 1.0 다 1을 맞거나 아니면 실수로 한두 개 2등급 나와서 뭐 1.1 사이에 있는 아이들, 거의 이 엄청난 내신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수도권 의대를 노릴 때 교과 전형이 많이 없다 보니까 뭐 선택지가 정해져 있고 막 애매해요. 그러니까 수도권 서울에 있는 의대들은 대부분 뭐 1.0에 수렴하는 성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 많이 한단 말이에요. 1.0도 떨어집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얘네들한테 조금 여유 있는 환경이 생긴 거야, 걔네들한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1.2나 1.3 되는 학생들이 여기를 써서 붙는다, 이건 전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요렇게 생기면 뭐 한 요 정도까지는 한번 써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교과 전형이 막 확 막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 뭐 다른 건 또 비슷한 맥락이에요. 다른 건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지금 서울은 고정이 됐고 정원이 이 수도권에서 이 세 개 중심인데, 결국 요 세 개에서 물론 유의미한 그 숫자로 늘긴 했으나 이게 유의미한데 과연 이 성적에도 유의미한 효과를 줄지, 그리고 어쨌든 결정적으로는 이 대학들이 이 전형별로 어떻게 인원 배분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머리가 아프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의대 같은 거 비수도권.
지방의대는 되게 많기 때문에 제가 이걸 뭐 다 다룰 수는 없고 그냥 제가 뭐 어떤 대학의 의대 성적을 예상하는 게 아니라 좀 그 의대 2,000명 증원에 따른 관전 포인트를 좀 명확하게 짚어드리는 거니까 그런 맥락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거점공립대 중심으로 많이 늘었죠. 거점공립대 거의 200명씩 고정을 다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충남대 같은 경우에 자 예를 들어서 충남대 자 참고로 지역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의대 같은 경우에는 지역 인재 비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 인재 비율 일단 매우 중요해요. 110명을 뽑고 있는데 여기 90명을 증원을 해서 지금 200명을 이제 선발을 한대요. 그러면 올해 기준으로 보시면 충남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일반 지역 그러니까 자격 지원 자격이 조건이 없는 거 20명을 뽑고 지역 인재로 23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충남대는 종합 전형도 일반이랑 지역 인재로 나눠요. 이렇게 나눠서 뽑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의대를 노리는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은 만약에 충남대 생각하면 이게 내 인원인 거예요. 요게 내 인원이 아니라 이건 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충남대는 수능도 일반 지역 이렇게 나눠서 뽑습니다. 이게 요즘 지역 인재 트렌드입니다. 지역 인재가 초창기에는 수능에서 막 선발을 많이는 안 했는데 지역 인재 비율이 점점 대학들이 늘려가면서 수능에서도 지역 인재 쿼터를 둬서 이렇게 지금 요즘 약간 트렌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얼마 뽑지도 않죠, 이게. 그러면 이제 요거 관련해서 보시면 자, 충남대 정시 지역 인재. 그렇죠. 그러니까 수능 성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경쟁풀이 정해져 있습니다. 충남대 지역 인재 지원 자격을 갖는 아이들 중에 의대를 정시로 갈 수 있는 학생들은 특정 학교에 몰려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걔네들한테 좀 좋은 거예요. 걔네들한테. 어차피 경쟁풀이 정해져 있어요. 경쟁풀이. 어차피. 그러니까 이제 지역 인재 자격을 갖는 아이들 중에 수능으로 갈 수 있는 아이들은 매우 한정돼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거를 많이 늘려봤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대부분의 아이들한테는 도움이 안 됩니다. 뭐 수도권 아이들한테 당연히 도움이 안 되고 지역 내에 있는 아이들한테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이거를 늘리면 이거는 만약에 수능 일반 전형을 늘리면 이거는 이제 수도권 학생들이나 뭐 이제 반수하겠다는 아이들 아니면 혹시 뭐 직장인 분들 뭐 아니면 어쨌든 이런 분들한테는 또 어느 정도 또 의미 있는 소식이긴 한데 이제 얼마나 늘리냐가 관건이 얼마가 늘리냐. 근데 이걸 얼마나 늘리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어쨌든 지금 이거 지역 인재 아니 이 의대 2,000명 증원 관련해서 얘네들이 지금 명분을 잡은 게 이거잖아요. 지역 의료 체계 강화와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 구축. 그러니까 원래는 제대로 된 발표라면 이렇게 2,000명을 증원한다고 하고 지역 인재 비율을 무조건 몇 프로 이상은 의무화한다고 발표한 다음에 지역 인재로 선발된 학생들은 지역 내 뭐 병원이나 아니면 뭐 센터 이런 데에서 의무적으로 몇 년간 뭐 근무하도록 하게 그러니까 이런 정책적인 것까지 같이 연계해서 발표했어야 되는데 뭐 여유가 없는지 생각이 없는지 어쨌든 그건 빼고 일단은 뭐 네 누더기를 해놨어요. 자 어쨌든 뭐 그건 제가 다룰 건 아니고 교과 전형도 똑같습니다. 교과 전형은 저는 이거는 어쨌든 지역 인재 그러니까 지역 학생들은 지역의 대부분의 일반고 학생들 의대 노릴 때 지역 인재 교과 전형을 노리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요거는 늘리면 늘릴수록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건 분명히 유의미한 성적 변화가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그리고 아마 늘리면 요걸 늘리겠죠. 요거를 더 늘릴 것 같진 않거든요. 왜요? 지금 명분이 그거잖아요. 명분이. 그러니까 요거는 얼마 뽑지는 않는데 이건 사실 압수수색을 해야 돼요. 이건 제가 봤을 때 이런 거는. 그 지역 인재 의대 지역 인재 종합 전형은 제가 봤을 때는 전수 조사를 하면 네, 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그 종합 전형으로 그래도 충남대 입결이 그래도 나오는 몇몇 학교들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꾸준하게 얘네들한테 좋은 내용이지 또 대다수한테는 또 이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여기 조선대도 보시면 조선대는 생각보다 의대 저기 선발 인원이 꽤 많았고요.
꽤 많은 편이고 여기에 이제 조금만 늘렸죠. 이미 많은 편이니까 25명 증원돼서 150명을 이제 선발한다는 얘기인데 여기 조선대도 보시면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지금 일반 전형보다는 이 지역 인재 비율 자체가. 그리고 종합 전형은 지역 인재를 나누진 않았으나 종합 전형이 현재 10명밖에 안 뽑거든요. 그런데 이 25명 분을 모르죠. 야 우리도 그럼 종합 전형에 인원을 증원을 하는데 야 이거 좀 나눠서 하자. 나눠서. 그럼 모를 일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한 8명을 증원 25명 중에 8명을 빼서 여기 18명을 발음을 잘해야 돼. 18명을 이제 뽑기로 했는데 야 이거를 지역인지랑 일반으로 그냥 반반 나눠. 그럼 예를 들어 8명 8명이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줄인 거잖아요, 사실상.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좀 따져 보셔야 되고 수능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팽팽은 한데 이건 모를 일입니다. 모를 일이에요. 조선대도 예전에는 이렇게 지역인재 선발 인원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몇 년 전에는. 모를 일이에요. 점점 지역 인재 비율을 높여가고 있으니까 야 어차피 이 기회에 그냥 강력하게 밀어붙이자라고 할 수도 있다. 근데 어쨌든 이것도 수능 지역 인재는 어쨌든 그 지역 내에 정시로 갈 수 있는 학생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다는 거. 특정 학교에 몰려 있어요. 특정이 네. 여기 이게 뭐 지역 인재라고 해서 무조건 막 성적이 막 낮고 막 차이가 막 크게 나고 물론 지역 인재가 일반적으로는 좀 그냥 교과 전형보다는 좀 낮은 편이나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지난해 입결을 봐도 사실은 거의 뭐 물론 이게 큰 차이죠. 요 구간에서는 그렇죠. 네. 여기 경상대, 경상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지원이 됐죠. 이거 지금 좀 걱정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76명 뽑는데 124명 지원이 돼서 200명을 이제 뽑는 겁니다. 지금. 근데 여기도 똑같아요. 이게 보시면 흐름이 지역 인재를 많이 뽑아요. 이건 뭐 그냥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5명 뽑을 거. 참고로 요거는 제가 그 사회적 배려자 전형 이런 건 뺐습니다. 어쨌든 여기도 이제 지역 인재를 많이 뽑죠. 특히 이제 그 부산, 경상, 남도 요쪽 이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이 좀 높습니다.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자 124명이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계산기를 이제 많이 두드려 봐야. 근데 여유가 있잖아. 일단은 이 통장에 돈이 많이 꽂혔잖아. 그죠? 많이 꽂혔어, 지금. 그래서 모르죠. 야, 우리가 이미 야, 지역 인재로 너무 많이 뽑으니까 우리 경상 국립대 우리 수도권 학생들도 좀 받자. 그래서 뭐 수능 일반 전형을 좀 여기다 좀 배치를 할지 아니면 뭐 요런 데 배치를 할지 아니면 야, 지금 어쨌든 이게 명분이 이런 거고 공립대고 지금 경상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그 뭐야? 그 최근에 했던 그런 국제 사업도 그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교육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 뭐더라? 맨날 까먹어요. 어쨌든. 네. 그러니까 이 명분을 무시하고 만약에 이걸 쿨하게 늘리기가 제가 봤을 땐 당연히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미치지 않고서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또 지역 인재 전형 중심으로 늘어날 건데 그냥 이번 기회에 이거를 그냥 대부분 확 늘릴지 아니면 그냥 현재 비율 수준으로 늘릴지는 모를 일이죠. 모를 일입니다. 근데 이것도 어쨌든 수능도 그 지역 내에 경상국립대 지역인재 지원 자격을 갖춘 학생들 중에 수능으로 갈 수 있는 학교들은 한정돼 있습니다. 한정돼 있어요. 종합전형도 똑같습니다. 종합전형도. 그리고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교과전형, 일반전형이 성적이 더 낮고 지역인재가 더 높았죠.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정확하게 정교하게 항상 지역기 뭐 법칙과 같이 뭐 지역 인재가 항상 무조건 더 낫고 이런 거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일단 이거 보면 9명이니까 별로 지원하기 싫잖아요. 기분이 벌써. 요런데 만약에 수도권 학생들 기준으로는 요런 데가 뭔가 좀 땡기지 교과정 쓸 때 이거 9명 이거 씨 9명 그리고 수도권 아이들 기준으로는 경상국립대가 말이 경상국립대지 되게 멀단 말이에요. 충남대 이런 데보다는 그죠? 그러니까 손이 안 가죠. 지금 뭐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지금 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역 인재 전형은 전체적으로 입결이 하향 조정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지역 인재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수능도 만약에 지역 인재를 수능으로 운영하고 있는 의대 같은 경우는 요것도 어느 정도 하향 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역 인재 노리고 그 서울권에 있는 학생 학부모님들 지역 인재 노리고 이사 가신 분들 있잖아요. 완전 초대박입니다, 지금. 얘네들이. 지금 얘네들이 지금 제가 확인해 보면 실제로 대부분 그 지역에서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거든요, 실제로. 서울에서 주로 목동, 뭐 대치동 이런, 그러니까 대치동 그렇게 많이 안 것 같은데 목동 막 요런 데 있잖아요. 요런 데도 좀 많이 가셨더라고요, 보니까. 요런 애들은 괜찮은데 뭐 무조건 갔다고 성적이 좋은 건 아닌 거예요, 지금 어쨌든. 이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쯤 되면 물론 음모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막 누군가 막 또 야, 혹시 뭐 지금 이거 정책 담당자 중에 자식이 지금 지역인지 노리고 어 지역에 내려갔는데 지금 성적이 애매해서 이거 막 이렇게 2천 명 강력하게 늘린 거 아니냐 이런 음모론을 누군가 또 얘기하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음모론을 잘 믿지 않는 편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고 어쨌든 핵심 포인트는 이 그 전형별로 어떻게 선발이 이렇게 증원이 되고 구체적으로 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지역 인재가 얼마만큼 배정이 되냐 요거를 가지고 내가 주력하는 전형에 맞게 대입 전략을 수립하셔야 제가 봤을 땐 좀 맞는 얘기지 않나. 일단은 한 달 더 지켜보세요. 한 달 더 지켜보세요. 요즘에 이제 이 나라가 돌아가는 걸 보면 변수가 많지 않습니까? 네.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또 모를 일입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를 일이에요. 그래서 일단 제가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만 좀 짚어드렸고 이 정도만 해도 좀 어느 정도 좀 교통 정리는 되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그냥 막 썰어 드리는 거니까 네, 그냥 막 묻혀서 드시고 좀 이제 구체적으로 증원이 이제 어떻게 배정이 되는지 입학 전형 계획이 확정이 되고 하면 제가 그때는 뭐 구독형 설명회에서는 반드시 얘기를 할 거니까 어쨌든 그때 제가 기회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연고대나 뭐 약학 계열 쪽에 영향은 없습니까? 궁금하신 분들 많겠지만 그것도 이제 좀 더 제가 생각을 좀 해보고 제가 어제 발표돼가지고 아직 뭐 그렇게까지 제가 네 어쨌든 그것도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